안녕하세요.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의 수요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밴더빌트 대학교 허희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테네시주에 소재한 사립종합대학입니다. 총 10개 단과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부과정을 제공하는 단과대는 물리대학, College of Art and Science, 공과대학, School of Engineering, 사범대학, 피바리 스쿨, 음악대학, Blair School of Music의 4곳입니다. 그리고 밴더빌트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문리대학, College of Art and Science의 아시아학, Asian Studies 전공 산하의 한국어 프로그램, Korean Languag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학기에 처음으로 한국어 과정이 생겼고 지난 2023년, 2024년 아카데믹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 수업은 총 4단계의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보통 가을 학기에는 1년 과정으로 설계된 수업의 전반을 다루고 봄학기에는 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 프로그램이 아시아학 전공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자는 해당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부터 단순히 학부 졸업을 위한 요건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밴더빌트 학생이 아시아학 전공자 혹은 지역학 전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주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한국어권 등의 문화권 선택을 하고 해당 문화권의 언어학 수업 18학점을 포함한 36학점을 수강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언어 수업은 3301, 총 4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 이상의 수업을 최소한 1개 이상 들어야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고요. 한편 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학점으로 주전공에 비해 들어야 하는 학점 수는 적으나 해당 부전공 신청하기 위한 학점 중 일부는 2201, 2번째 단계 이상의 수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 졸업이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공과 관계없이 반드시 수강해야 될 과목이 AXL이 Achieving Excellence in Liberal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크게 글쓰기에 관련된 과목과 기초교양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속 단과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학부생들은 이 AXL의 명시된 기준에 맞추어서 정해진 학점만큼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중 INT, International Cultures라는 분류의 외국어, 외국 문화와 관련된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역시 INT 분류에 속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졸업 여건에 따르면은 INT 분류에 속하는 과목은 총 3과목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NT는 외국어 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졸업 여건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어 수강을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 수업 외 방안으로 또 학점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의 변화 양상을 소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3년, 2024년 아카데믹 이어에 개설된 한국어 과정은 총 4단계,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은 4자리 학점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101, 1102는 Elementary Korean, 기초 한국어, 2201과 2202는 Intermediate Korean, 중급 한국어라고 번역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1, 3302는 Advanced Korean, 4401과 4401은 Readings and Learning Korean이라는 제목으로 개설이 된 바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이고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수강 대상이 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수강 희망자가 한국계 배경을 지니고 있거나 한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배치고사를 통해 퀘스천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달리 가을에 학기가 시작하고 봄학기가 2학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102, 2202, 3301, 4401은 전반부 가을 학기에 개설이 되고 1102, 2202, 3302 등의 과목은 후반부에 개설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에 처음에 과정이 생겼을 때는 110과 340 두 개의 과목이 생겼었고 2019년 가을학기 221 두 번째 단계가 개설이 되고 지난 2023년 가을학기 440의 수업이 개설된 바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전체 표를 살펴보시면은 표일에 정리된 수강생 수의 변동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강생 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전체 이제 총합이 균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봄학기에 비해서 많고 봄학기에는 좀 소위 말하는 시청자를 탈출한 학생들이 꽤 있다는 점. 그래서 가을학기 대비 봄학기 수강생의 비율이 70% 전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01에서 가장 높은 단계 440에 이르기까지 학생 수가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흥미로운 사실은 1101과 2201을 전부 수강한 학생 수에 비해서 2201과 2201을 전부 수강한 학생 수가 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점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1101을 수강한 2201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1101을 수강하지 않고 1101을 수강한 학생을 헤리티지와 비헤리티지를 나누어 보았고 또 2201을 수강한 뒤 2201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과 2201 수업을 수강하지 않고 2201을 수강한 학생의 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101에서 1102로 넘어간 시점에서 수강을 그만둔 학생은 이제 헤리티지 학습자가 3명, 비헤리티지 학습자가 11명으로 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2 수업부터 합류한 학생 수는 헤리티지 학습자가 6명으로 비헤리티지 학습자 3명에 비해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1101에서 2201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강하지 않기로 선택한 학생 수, 또 2201을 듣지 않고 2201을 듣는 학생의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분석을 해서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한 이제 AXL에 따르면은 학부 졸업을 위해서 수강해야 되는 외국어, 외국 문화 관련 수업은 3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약에 뭐 지역학 전공을 할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 3과목을 외국어 과목을 채워야 할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굳이 이 AXL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학부 전공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로 채우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1101, 1102 같은 기초 수업은 AXL 수업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이런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습자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한국어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강할지 선택하는데 분명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국어는 영어 모의 화자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 자체의 난이도가 한국어에 입문 학생들이 한국 학습을 더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학습자 수의 변동이 1102에서 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평가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고 해도 학생 입장에서는 전착전이나 자신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계속해서 수강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봄학기 합류한 학습자 중에서 헤리티지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리티지 학습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학습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노출 정도, 한국어의 친숙한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필요성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혀 균질적인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일정한 비율로 이제 좀 한국어 수업을 한국어 학습의 의지를 보였다가 그 의지를 좀 거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어떤 필요성은 있지만 이 전체 한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단 한 해 분의 분석이고 정말 한 지역의 대학교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결과를 좀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변화 혹은 여러 지역에 걸친 변화를 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2023년, 2024년만을 다룬 거는 전체 수강생 수를 변화하기에는 이제 수강생 수
추이가 변동 추세에 있었을 뿐더러 이제 팬데믹과 같은 좀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요인들을 좀 적절하게 분석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방면에서 분석한다면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특수한 수요 그리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미국 내 한국 학습자의 지위적 양적 성장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